네,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IS 동서입니다. 자, 이 IS 동서는 뭐 그렇게 좀 중소형주처럼 이렇게 쭉쭉 움직이고 뭐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고요. 좀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지금 뭐 대부분 회사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뭐 지금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으면 그거 좀 이상한 회사죠. 뭐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는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건설주들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이 건설주들이 대부분이 실적들이 안 좋아요.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자릿수가 줄어들었고요. GS건설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2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. 뭐 가장 좀 나은 게 대우건설 정도인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영업이익이 3%나 줄었습니다. 뭐 이유는 간단하죠.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뭐 철근 가격들 이런 것들 얼마나 올랐습니까? 저런 철강 가격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건설 기업들, 건설 회사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건설 관련주들 중에 어떤 게 좀 좋을까 싶어갖고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. 다 뒤져봤는데 요 IS 동서라는 회사가 툭 튀어 나왔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건설주를 관심을 갖긴 가져야 돼요.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됐죠. 원희룡 전 제주지사께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. 임명되고 난 다음에 취임사하는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. 자,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 공급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5월 10일 날 출범을 했으니까 자,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. 어쨌거나 뭐 올가을쯤 되면 올가을 전에는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벌써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뭐 저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발표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게 실적으로 다 연결이 되려면 뭐 지금 당장 준비 땅 해갖고 250만 원을 그냥 한꺼번에 왕창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차츰차츰 이렇게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될 텐데 저런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라면 그 발표될 때 즈음 해갖고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을 가능성이 많고요. 그래서 건설주나 뭐 건자재 주식들 이런 것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 IS 동서 같은 경우 실적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열사가 인선 ENT가 계열사죠. 자, 인선 ENT의 지분을 이 IS 동서가 한 45%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선 ENT의 경우에는 철 스크랩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인선 ENT의 100% 자회사 인선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기업은 폐배터리 관련해 갖고 뭐 이거를 수집하고 뭐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. 실적 부분들을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대우건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게 IS 동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궁계 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. 1분기에. 자, 1분기에 매출이 90% 증가를 했어요. 전년 동기보다. 전년 동기보다 이 매출이 90% 증가를 했다는 것. 다른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조금 마이너스거나 못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업이익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. 177.5%가 15%가 증가를 했어요. 뭐 다른 쪽 2자릿수 역성장하고 뭐 2자릿수 전년 동기보다 작은데 전년 동기보다 177.15%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랜다. 이 실적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
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는 2022년 03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이게 영업이익이 966억 정도로 예상치가 이 정도였었죠. 966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발표한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거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이에요. 111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뭐 대부분이 조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안 좋았어요. 그런데 이 IS 동서만큼은 이 예상치도 굉장히 눈높이도 높아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. 뭐 이거 올해 예상치가 뭐 한 3,800억 정도인데 이것만 해도 싸다.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근데 이 주가가 근데 왜 못 갔지 하고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해서 좀 여러 군데 조금 찾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소송에서 진 게 있더라고요. 어떤 거냐 하면 저 1323억 정도 돼요. 1323억 정도 되는데 주택개발 정비사업을 수주를 한 게 있었는데요. 그게 시공사 지위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올해 보니까 패소를 한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이거는 1300억 정도니까 기업의 어떤 뭐 일회성 요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. 자, 지금 현재 상태는 사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3월 달에 6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. 6만 원을 가고 난 다음에 또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지금 얼마 전에 한 4만 7천 원대 정도? 이 정도를 찍었었네요. 근데 이 4만 7천 원대 같은 경우는 이때 작년도 10월 달에도 한참 이렇게 옆으로 막 많이 긴 자리였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걸로 보시면 좋겠고요. 자,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뭐 소송에서 진 거 뭐 그런 부분들 주가에 다 반영됐고, 자,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게 동종업계 중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.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. 이런 부분들을. 그러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조금 모멘텀을 받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래서 한번 잘 노려보시면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니까 조금 매수해서 좀 들고 간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58,000원, 손절가는 45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